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13일 전후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물량은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100만 4천여 분의 일부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투약 예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100만 명분이 조금 넘는 게 이제 계약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팍스로비드 그러니까 화이자 먹는 치료제로 예. 할당된 물량은 한 80만 명분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6만 5천 명분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들어와 봐야 알지 그만큼 들어올지도 지금 미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총 100만 명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 4분기에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먹는 치료제 양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 규모 그리고 더 빨리 계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지는 물량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수천만 명분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 수천만 명분 중에서 뭐 수백만 명분을 뭐 먼저 가져가는 나라는 미국도 그렇게는 못 가져간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이 우선순위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국이 이번 주 목요일 13일 부근에 이제 첫 입고가 될 것이다. 대상 제품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다.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최초로 했습니다. 아마 연합뉴스가 일보 기사를 냈을 거예요. 그러는데 당국인 경우에는 일단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는 14일이나 15일 날 우선순위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제 기사가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 제가 제안한 것이 상당히 이제 다른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뤘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충분하지 않은 양 중에서 추가로 도입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60세 이하, 그러니까 12살부터 59세까지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투약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린 연령층인 경우에는 몸무게가 40kg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는 60대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백신 미접종자분들이 1차 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위중증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80대 이상이 감염이 되게 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100명 중에 거의 14분이 사망하시고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게 8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80대 이상 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을 2차 순위로 했고요. 3차 순위가 60대 이상인데 백신을 접종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4차 순위가 12세부터 59세까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 물론 물량이 충분하면은 이 모든 분들에게 다 순위 없이 그냥 드리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순서를 굳이 매긴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 2순위가 80대 이상 백신 접종자, 3순위가 60대 이상 60세부터 70대까지 백신 접종자, 그 다음에 4순위가 12세부터 59세까지 위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당국이 14일 부근에 브리핑을 한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순위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방역당국도 지금 설대호 교수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게 지금 논의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